오늘은 언어를 디자인하라. 이 책을 쓰신 분은 지식 생태학자라고 하시죠. 유영만 씨하고 관점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계신 박용우 선생님 두 분이 쓰신 책이세요. 두 분이 쓰신 책을 저는 과거에도 많이 읽었었는데 읽을 때마다 그분들의 표현력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말을 이렇게 너무 표현을 잘 하셔서 이렇게 딱 듣는 순간 딱 들어오죠. 이 책의 그 첫 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무 생각 없이 평생 써온 말이 당신 인생을 디자인해 왔다, 이런 얘기죠. 결국은 내가 쓴 말이 내 인생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스러운 말을 쓰면 뭐 또 그런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실 거고요. 뭔가 또 적절한 표현을, 좋은 표현을 쓰면 또 거기에 맞게. 그래서 아주 멋진 말 쓰는 분들이 뭐 아나운서도 될 수 있을 거고, 뭐 아니면 어떤 분은 또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분이 말하는 말의 언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져 왔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말을 어떻게 디자인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모든 노하우들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전문가가 모여서 지식 생태학자하고 또 관점의 변화를 이렇게 파헤치고 연구하시는 우리 박용우 선생님이 두 분이 모이셔서 연구하시는 거죠. 저는 책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책을 많이 읽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 나와요. 독서의 완성은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닫는 순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책 읽기만 해서는 한 번 정도 읽었다고 해서 이 책이 내 것이 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좋은 표현이나 말들이 내 것이 될 수 없겠죠. 여기 이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방법은 많이 있으니까 그건 뒤에 쓰시면 되고, 좀 깊이 있게 읽어라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뭐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으면 쓰라고도 하시고요. 아니면 여기 이런 말도 있죠. 독서의 끝은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글을 쓰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결국은 내가 읽은 책에 나와 있는 좋은 말들을, 표현들을 내가 글로 쓸 수 있을 때 그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뭐 이 나이가 되면 다들 이렇게 관상을 보시잖아요. 초등학교를 안 나오신 시인이나 그 소설 글 쓰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은 이렇게 얼굴을 뵈면 이렇게 지혜가 넘쳐 흐르시죠. 왜? 학력의 끈은 짧아도 워낙 책을 읽고 많이 읽으시고 그걸 또 표현을 하시고 많은 상고를 거쳐서 좋은 책들을 많이 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머릿속에는 멋진 것들만 담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는 안 했지만 사회의 공부를 통해서 성숙되신 거죠. 우리 그런 말도 하죠. 말이 씨가 된다는 말도 있고, 매일 같은 말을 쓰고, 그리고 유유상종이라는 말도 씁니다. 뭐냐면 같은 사람끼리 모인다. 말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 쓰면은, 어떤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는데 이 사람은 말을 참 곱게 해요. 그건 둘이 만나기 어려울 거예요. 왜? 자꾸 그 사람이 있으면 내 레벨이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또 레벨이 달라지겠죠.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인생을 편하게 살 사람들은 스포츠 신문을 읽고, 또 멋지게 살고 싶은 사람은 매경, 경제신문 같은 거 좀 읽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도 있어요. 너무 뭐 그걸 가는 건 아니고, 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관련된 글을 읽어야 내가 그쪽으로 가는데 도움이 된다. 그렇겠죠. 우리 또 그런 말도 하죠. 전문가들은 너무 깊이 들어가서 자기 분야밖에 모르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거를 남한테 표현할 때 상대방이 아는 말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자기가 아는 말로 표현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르죠. 어렵죠. 상대방이 못 알아듣죠.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쓰죠. 자곤, 전문적인 용어를 쓰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할 때는 전문 용어를 쓰면 금방금방 이해되고 대화가 되겠지만, 전혀 그쪽 분야에 없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모르는 단어를 쓰고 얘기할 때 알아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전문가들 중에서 말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얘기를 들은 청중이 어떤 언어로 해야 알아듣는지 그걸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적으로는 저도 이 책을 읽으면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책에다가 이렇게 줄도 많이 긋고요. 또 제가 생각나는 글이 있으면 이 그 표현에 맞는 글들을 옆에다 막 써놓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그 표현들을 컴퓨터에다가 타이프를 치거나 글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 내 것이 조금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읽은 책을 제가 만드는 잡지 월간지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한 페이지 정도를.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가지고 또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언어를 디자인하라는 책을 읽으니까 이런 말들이 있더라.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 리뷰를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읽은 책들이 제 글에 아니면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겠죠. 그 표현들을 이용해서 저는 또 글을 써서 다른 글을 써서 그 글을 다른 사람이 읽기 쉽게 만들고 있죠. 언어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뭘 표현하려고 그럴 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많이 있는데 이거를 막 표현을 해야 그 사람한테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면접을 보러 가도 저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표현해야 되는데 내 머릿속에는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그걸 표현할 단어가 모른다면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아는 만큼 표현한다. 그 말도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꼭 많은 책을 읽어서 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게 있다면, 내가 쓰고 싶은 게 있다면, 아니면 내가 말을 하고 싶다면, 어떤 말? 좋은 말, 아니면 내가 지금 만나고 싶은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러면 내가 그들이 많이 쓰는 단어를 쓰고 또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되겠죠. 저는 그래서 항상 우리 유영만 교수님 책을 읽을 때마다 언어의 마술사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왜 그분이 그렇게 글을 쓸 수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이분은 진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양한 사전을 만드세요. 우리 사전이 있잖아요. 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죠. 그거를 자기가 아는 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금방 딱 뜻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언어의 마술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언어를 디자인하라는 이 책을 한번 사서 보시고요. 여기서 배운 대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벤트처럼 하지 말고 생활에 습관화하라. 이렇게 책을 읽는 거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단발성의 이벤트를 하지 마시고요. 그걸 생활 속에서 습관화하시면 여러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